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압축과 암호화,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 생각해 보자가 있죠? 여기 압축과 암호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즉 압축이 무언지 암호화가 무언지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 위성, 기상위성이나 데이터 관측이나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얻은 걸 서버에다 놓고 이 서버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기상 정보나 기상 예보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태양광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어부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분야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이 양이 많은 거 또는 크기가 큰 거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왼쪽에 QR코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상을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압축 방식입니다. 압축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압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한정된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술.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압축해서 더 많은 것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데이터 압축이 되겠죠. 자, 데이터 압축의 장점은 압축을 했기 때문에 저장할 데이터를 더 적은 수의 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어떤 적은 비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그만큼 적게 되고 그 저장 공간이 적고 파일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적어지고 파일의 양이 크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메모리 안에 저장을 할 때도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압축과 복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인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문자나 소리, 이미지 센서 등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일로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로 코드화 시켜준다라는 이름으로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화를 시켜주면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고 전송이 가능하겠죠. 자, 인코딩 되어 있는 파일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이 문자나 소리, 이미지 데이터로 복원을 하려고 하면 무슨 과정을 거친다? 이 디코딩 과정을 거친다. 이 인코딩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인코딩은 특정 원래 원본 파일이나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용어가 바로 인코딩이고 그 코드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주는 걸 뭐라고 한다? 디코딩이라고 한다 라는 용어입니다. 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인코딩은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 특정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인코딩이라고 한다. 우리가 코드표라고 할 때 코드화한다 라고 하는 부분과 인코딩이라는 게 합성어돼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특정 코드로 변경을 시켜주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압축에서 인코딩은 뭐죠? 어떤 중복 데이터를 줄이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좀 더 압축하는 과정을 압축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디코딩은 뭐죠? 인코딩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압축으로 보게 되면 압축되어 있는 것을 원래 원본 파일로 복원하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압축 방식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손실 압축입니다. 그 두 번째는 비손실 압축인데요. 자, 손실 압축은 뭔가가 없어진다라는 게 손실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압축 후에 복원을 했을 때, 압축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했을 때 처음에 입력했던 데이터와 출력하는 데이터가 다른 결과를 나온다라고 하면 손실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실 압축의 경우에는 어떨 때 손실 압축을 하는 거죠? 실제 파일을, 그림 파일이 되게 해상도가 높은데 해상도가 높은 것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색상 정보를 삭제를 시켜버리고 압축을 시키게 되면 용량이 확 줄어들겠죠. 이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비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뭐죠? 데이터를 압축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비손실 압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 압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압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들의 집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비트로 표현하는 걸 문자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문자열 압축은 비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실제 글자가 있을 때 손실이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비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run length 인코딩과 램펠 지브 인코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length 인코딩, 램펠 지브 인코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run length 인코딩 같은 경우는 반복된 문자가 이렇게 같은 문자가 반복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인코딩 알고리즘입니다. 자,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문자가 길게 나타날수록 압축 효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게 압축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문자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건 단순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 압축 후에 문자열, 즉 여기에 원래 문자열을 이렇게 압축 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뭘 한 거죠? 인코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과정은 run length 인코딩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알파벳 E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반복되고 있는 알파벳 E가 총 6개니까 여기 나타낼 때 6, 2로 해서 압축을 시킨다라는 거죠. 저장을 할 때,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시 복원을 할 때는 이렇게 복원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복원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디코딩이라고 한다. 여기 뒤에도 알파벳 3개가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3, 2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 바로 run length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문자를 압축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알고리즘을 한번 보게 되면요. 럼펠 지브 인코딩입니다. 럼펠 지브 인코딩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문자열에 포함된 같은 패턴의 상대 위치와 패턴의 길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가로 열고 5,3이다 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5칸 가 있고 거기에서 3개를 가져와서 치환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럼펠 지브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같은 패턴에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도 같이 불러와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반복 패턴이 많이 포함된 긴 문자열에서 압축 효율이 당연히 높겠죠. 자, 밑에 있는 원본 파일을 보게 되면 이 원래 원본 파일에서 여기 중복이 되는 게 COM이 같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대로 압축 문자열을 보게 되면 그대로 표현해주고 가로 열고 5,3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왼쪽으로 5칸 가서 몇 개를 가져오겠다?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가로 열고 5,3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문자열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고 하면은 압축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야, 그러면 여기 원래 문자열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게 인코딩 과정. 인코딩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을 하고 받은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하려고 하면 디코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원래 문자열로 복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 호프만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호프만 인코딩의 특징은 뭐냐면 문자의 출현 빈도를 따라 가지고 압축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원본 파일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했을 때 문자열 A는 빈도수가 몇 개냐, 각 숫자가 몇 개냐 따라 갖고 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진 트리 형식으로 구축을 해서 처음에 전체가 글자가 여기 총 몇 바이트냐, 24바이트인데 이쪽 14, 10으로 나눠지고 여기 A가 제일 많이 반복이 되니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많은 것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뒤쪽에 빈도수가 적은 것은 맨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트리는 왼쪽으로 갈 때는 0, 오른쪽은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 A라는 게 제일 많이 발생을 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합치게 되면 빈도수가 1과 2를 합쳐서 2가 되는 거고 2와 2가 합쳐서 4가 되는 거고요. 4와 3이 합쳐져서 7이 되는 거고 7과 7이 합쳐서 24, 14와 10이 합쳐져서 24 이렇게 그 출현 빈도수를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A라는 걸 보게 되면 A를 맨 위에 트리는 루트 노드에서 여기 왼쪽으로 1, 0, 0 갔을 때 A가 나왔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빈도수가 적은 G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G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0, 1, 0, 1, 1 이렇게 G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로 서로 약속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가 높은 A는 2비트로 표현이 되고 출현 빈도가 적은 그 G 같은 경우는 총 5비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빈도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총 24바이트였는데 압축을 하면 각 비트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총 8바이트로 압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run length 알고리즘이나 럼펠지브 알고리즘보다는 효율이 상당히 높은 인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자열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